국보 72호, 국보 73호. 국보가 경매에 나온 건 처음이라고 그래요. 그 개미 뭐 금동열의 입상, 뭐 금동열의 불감, 좀 이렇게 그래 뭐 미술품, 그림이나 뭐 이런 것이 경매에 나오면 뭐 그렇다고 하는데, 좀 부처님 불상이 경매에 나왔다니까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것도 국보 72호, 73호면 저는 이제 순례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국보 불상은 정말 특별하더라고요. 국보 불상이 있는 곳에 가서 기도하면 정말 느낌이 다르고 그래요. 이게 국보구나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물론 이번에 나온 미술관에서 나온 국보 뭐 72호, 73호는 뭐 17cm 손바닥보다 좀 큰 정도. 고려시대나 이제 신라시대 때 이게 가정용이었을까? 귀족들? 아니면 스님의 개인, 스님의 원불 같은 이런, 내가 가지고 다니는, 스님이 토굴에서 수행할 때 뭐 이렇게 모시고 조그만하게 이제, 뭐 법당에서는 크잖아요. 근데 20cm 미만의 작은 거니까. 그렇지만 그게 이렇게 옛날 고려시대 조각 기술이 굉장히 좋으니까요. 동으로 만들고 거기다가 금으로 이제 개금을 한 그런 불상들이에요. 간송미술관에서 이렇게 그 소장하고 있었는데, 간송미술관은 전영필 선생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최초로 그 미술관, 개인 미술관, 살인 미술관을 최초로 지은 걸로 유명하죠. 국보가 14점이고, 그 보물이 12점, 그리고 다른 문화재 1,500점이 넘는, 그야말로 정말 많이, 일제시대 때 문화 유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이런 국보들도 그 당시에 뭐 2만 원 주고 뭐 얼마 주고, 그래서 집이 몇 채 값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도 이제 지금의 국보로 불리는 것들은 가격이 싸진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뭐 10,000원, 20,000원 정말 싸지만, 그 당시에 집이 몇 채 가격이었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집이 몇 채 가격이면 이거 정말 그래도 가치가 80년이, 소장한 지가 80년, 100년 뭐 이런 식이 되는, 100년까지는 안 되겠구나. 80년, 90년 이래 된 소장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전현필 선생 같은 분이 그런 문화재들을 유출을 막고 소장을 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문화재가 밖으로 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몇 안 되는 그런 분이셨고, 이번에 경매에 나온 거는, 지난번에는 보살상이 나왔거든요.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가 이번에 나왔어요. 지난번에 나왔는데 중앙박물관에서 이제 그걸 그 경매 낙찰 받아서 가져갔고, 이번에는 다음 주인가 이렇게 경매에 나오는데, 그 예전 거가 40억 전후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벌어놓은 돈이 있으면 내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모시고 싶고 그렇게 하지만, 이게 이제 우리 불자로서의 정상적인 마음 아닌가요? 불자면 부처님이 경매에 나오면, 그리고 옛날 거불이면 무조건 우리가 이렇게 내가 아니면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도 발벗고 나서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쉬움이 큽니다. 우리 조계종에는 이제 곳곳에 박물관들이 있어서 그 조계종에서 매입하고 이렇게 곳곳에 박물관에 이렇게 하는 것도 큰 불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종단 운영자들은 별로 그런 생각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간송미술관은 그 가장 유명한 게 이제 훈민정음이 거기에 있어요. 훈민정음도, 이게 훈민정음이 한글 창제를 하고, 한글 창제 이렇게 원리라든지 왜 만들었는지, 그 해례 뭐 이렇게 원리가 뭔지 이걸 설명하는 국제 언어 그 학상으로 보더라도 이런 유래가 없어요. 대부분 오래전부터 내려오다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글자를 만든 거지, 글자를 만든 원리라든지 뭐 어떻게 해서 창제해서 반포해서 기록이 남아있는 건 한글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훈민정음도, 최초의 훈민정음도 거기에 소장돼 있고, 또 뭐 그 신윤복이라든지 김몽도라든지 이런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이 많이 소장돼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 불교 미술관이 어려우면 김홍덕고 팔 것이지 왜 부처님을 파냐고. 좀 그렇다고. 차라리 이렇게 우리 정단의 뜻이 있으면 정단에서 오래전부터 그런 성역화는 뭐 다른 걸로 하고 그런 건 안 하고 성역화 작업을 해서 한다는 소문이 있으면 간송미술관에서 이렇게까지 경매에 내놓지 않고 조용하게 종단에 기증하는 식으로 해서 돈 주고 우리가 받아오면 참 좋은데 그런 것이 하지 않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는 안 하고 다른 엉뚱한 것들을 하니까 이제 제가 요즘에는 정말 창피해 죽겠어요. 내가 대한불교 조계종이라고 이거 이제 이래야 되나? 뭐 한 번씩 도박이나 뭐 이렇게 다른 사건들이 나올 때도 좀 창피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이제 그 승려들의 개인적 일탈이니까 뭐 이렇게 옛날부터 고대로부터 파기계승을 한 번씩 나오곤 했잖아요. 그래서 뭐 개인적 일탈이야 그럴 수 있는데 그 종단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이건 정말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 이거는 우리가 승려대회를 1월 21일 날 승려대회를 종단에서 한다고 그러거든요. 어떤 승려대회냐면 그 정부에서 이렇게 종교 편향이 너무 심하다. 정부와 여당이 종교 편향이 심하다고 그걸 항의하는 승려대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지금 현 정부와 여당이 종교 편향을 하고 있는 것 같나요? 잘 모르겠죠. 네. 종교 편향은 이명박 정부 더 많이 했어요. 노골적으로 많이 하고 김영삼 정부도 뭐 진짜 종교 편향 많이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예배를 뭐 노골적으로 보고 예배 보면서 정부 회의를 하고 강요 회의 있잖아요. 장관들하고 회의를 장관들이 전부 기독교인이고 군 장성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이고 했던 게 그 김영삼 정부였고 이명박 정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정도면 뭐 완전히 종교 편향 중에 편향이죠. 그런데도 그때는 승려대회 안 하고 지금은 별로 종교 편향 같은 거 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하는 정도면 그 문 대통령이 이제 성당에 해외 순방 가면 성당 자주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황 초청 한 번, 2번 했나 한 번 했나 하고 뭐 그 정도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번에 캐롤송 이거를 문체부에서 캐롤송을 우리들이 그 특허 거기 비용을 다 대서 틀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종교 편향 그거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종교 편향이라 하면 좀 그런데 이렇게 정청래 의원이 이제 그 해인사 감사 이렇게 문화재 감사하면서 해인사에 그 입장료 문화재 관람료 그걸 가지고 거기에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절 입구에 있어야 되죠 하면서 봉이 김선달처럼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이렇게 했어야 되겠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 말은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말에 모욕감을 느꼈는가 봐요. 정단에서. 그래서 이렇게 정부 여당에게 계속 항의를 하고 그 의원을 퇴출시키고 의원직은 사퇴하라 뭐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재명 또 가서 사과도 하고 정청래 의원은 처음 일찍 가서 사과했으면 이 정도까지 안 했을 텐데 좀 버티다가 자기가 말한 것이 옳았다고 생각했는가 봐. 이제 버티다가 나중에 하도 안 되니까 이제 자꾸 항의가 너무 심하니까 국회에 가가지고 스님들이 1인 시위도 하고 뭐 단체로 가서 뭐 또 하고 하니까 와가지고 사과하려고 했더니 못 오게 이제 막았어요. 일주문 앞에서 쭉 못 오게 진입을 못했죠. 이제 문전박대 당했어요. 뭐 그럴 수 있구나. 뭐 그 정도까지는 그것도 이해가 잘 안 가지만 이렇게 전국 사찰에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각성하라라고 이렇게 사찰에 현수막을 전부 다 게시하고
해서 우리 절에도 공문이 왔어요. 현수막 게시하고 사진으로 인증해서 보내라고. 사진으로 안 했는데 그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게다가 선거까지 있는 이런 때니까 이거는 선거가 아닌 때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선거 때고 이러면 아니 우리 종교인들은 정치색을 띠면 안 되는데 정치색을 띠는 것 같은 완전히 이렇게 지금 여당은 하고 야당을 뭐 이렇게 미는 이런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래 시기도 안 맞고 또 해야 되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 이거는 하면 오히려 사회에 이게 입장료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입장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문화재 관람료를 내고 절에 들어가는 게 뭐 전 세계적으로 문화재가 있는 곳은 다 관람료를 받고 다 해요. 예, 남방에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불탑이라든지 이런데 그런데도 다 문화재 관람료 내고 들어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추세를 놓고 보면 뭐 문화재 관람료를 내는 것은 뭐 당연할 수도 있는데 문화재 관람료 걷는 걸 가지고 크게 시비를 많이 걸지는 않습니다. 이제 근데 어디서 걷느냐는 좀 그렇죠. 대체로 산에 절에 절 안에만 하면 되는데 산 입구에서 다 막고 있으니까 그것도 뭐 그렇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신심 내지 종교적인 신념 이런 것들은 문화재라는 게 사실은 문화재가 뭐예요? 성보잖아요. 성보, 불상, 전각, 또 탱화. 가만 보면 뭐 불상이든 탱화든 모두 다 우리 예경의 대상이잖아요. 우리 부처님도 100년이 지나면 문화재가 된다고요. 우리가 이제 100년 동안 수백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 앞에서 예불을 하고 기도를 하고 탑도리를 수천 년 동안 해오고 막 그랬는데 그거를 유지 보수해야 된다고 사람들한테 관람료를 받아가지고 또 정부에게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예요. 우리 불제자들은 부처님을 모시고 공양을 올려야 되잖아요. 오래된 부처님이나 탑이 유지 보수하기 힘들고 오래된 300년 된 전각이 막 썩어 내려앉고 그러면 그 문화재 보수를 우리가 해야 되잖아. 우리가 불사금을 걷어가지고 우리가 개금불사 하듯이 정각도 새로 이렇게 불사금 걷어서 그게 종교적인 어떤 이런 그 신심을 도탁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불제자들이 이 성보를 모셔야 되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누구나 와서 오래됐으면 부처님 뭐 문화재라고 지정이 돼 있고 국보라고 지정이 돼 있으니까 누구라도 와서 부처님을 칭견하라. 물론 그 쳐다보고 예배를 안 해도 상관없잖아. 그냥 구경만 해도 관람만 하고 가도 상관이 없어. 그것이 인연이 돼서 부처님 인연이 돼서 그 사람들이 다 이제 깨달음을 이루는 부처가 되는 그런 인연으로 발전할 수도 있으니까요. 한 명이라도 더 와서 우리 부처님과 불탑과 전각과 그 이외에 많은 성보들을 칭견하고 가게 하는 것은 우리 불제자들이 가져야 될 그런 어떤 운명이기도 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개방을 다 해서 더 잘 해놓고 더 잘 꾸며놓고 더 잘 기도를 그 앞에 더 많이 하고 아니 그 전국의 국보 보물들 앞에서 신도들이 매일매일 40불공 맨날 하잖아요. 통도사 가보세요. 우리 절에도 그렇고 그 앞에서 매일매일 기도하잖아요. 관람객들이 와가지고 그거 보고 누군가는 감동을 하고 누군가는 저게 뭐지? 그 분위기를 보고 누군가는 아 나도 저렇게 좀 해봐야 기도를 저렇게 하는갑다 이렇게 하면서 따라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성보들을 이렇게 보존하고 더 이렇게 발전시키고 그렇게 하려고는 안 하고 그런 방법을 안 하고 보조금만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자들의 신심을 증장시키기는커녕 그냥 정말 사찰이 박물관이 됐냐? 사찰이냐 박물관이냐? 사찰이냐 문화재냐? 해인사가 문화재가 되고 통도사가 문화재가 되고 그래서 통도사는 좀 달라요. 이제 해인사나 불국사는 그냥 박물관이 돼버렸고요. 법주사 이런 데는 다 박물관이 됐어요. 그냥 문화재 박물관이 돼버렸어. 그런
통도사는 그래도 기도를 많이 하고 화엄살림 법회도 하고 백중 법회도 크게 하고 다 해서 문화재 사찰이긴 하지만 그래도 통도사는 이렇게 신심이 많이 유지되고 법회를 많이 해서 참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통도사 정도 되면 사실 문화재 관람료 안 받고 이렇게 신심을 더 증장시켜서 문화재를 스님들이 다 이렇게 따로 그 관리자들을 고용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제 입장에서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종단에서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 정부에서 돈을 더 많이 받아서 보조금을 많이 해서 문화재 관리비를 더 받고 불사도 요즘 전통사찰들은 불사를 대웅전을 지어도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대웅전을 짓고 그래요. 자가 얼마, 보조 얼마 이렇게 하는데 그게 없으면 불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많이 드니까 뭐 수십억, 50억, 100억 드니까 뭐 불자들이 이제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그걸 하기는 어렵거든요. 하지만 그런데 자꾸 의지하니까 더더욱 신도들에게는 의지를 하지 않고 그 정부만 바라보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좀 나쁘게 말하면 스님들이 정부에 취직돼서 문화재 관리만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좀 그런 거는 정말 종교인으로서 참 불편한 그런 건데요. 종단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그 이번에 문화재 관람료 그걸 가지고 발언했다고 그렇게 하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죠? 제 방식으로 하면 문화재 관람료 없어도 괜찮고 뭐 봉이 김선달 소리 듣는 건 당연하지. 야, 이건 잘못된 거잖아. 근데 종단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거 아니면 안 돼. 관람료 없으면 이 어려운 절이 너무 많아. 야, 이거는 이제 밥그릇인데? 이러니까 이제 내 밥그릇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국회의원이 얘기를 하고 그것도 최고위원이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숭려대회까지 한다는 건 너무 유치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참석하라고 연락도 와요. 고민이 많아져요. 내가 이거 참석을 별로 그 현수막도 안다는데 내가 참석을 하겠어요, 거기에? 숭려대회 한다고 가가지고 법보 신문에도 불교 신문에도 다 났더라고. 이렇게 5,000명 이상 참여를 해가지고 숭려대회를 하겠다고. 5,000명이면 비구 비구니 스님들 반이거든요. 전국의 스님들 모두 다 모집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 우리 종단이 몇 년에 걸쳐서 스님들을 길들였거든요. 그래서 말 안 들면 그 호법부에 불려가가지고 왜 그렇게 행동하세요? 왜 그러세요? 저도 한번 불려갔어요. 저렇게 고분고분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제가 황룡사 여기 안 있고 황룡사가 공찰이면 저도 여러분들하고 빠이빠이 하면서 이제 다시는 황룡사에 다시 발도 못 붙이고 그럴 수도 있었겠죠. 다행히 이제 여기는 제가 이렇게 그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 같은 스님 말고는 이렇게 내가 스스로 저를 만들어 하는 스님도 나도 지금 눈치가 보시잖아 지금. 야, 이번엔 좀 저 숭려대회 가야 돼? 이러면서 아니 이상한데 가면 야, 이거는 마치 이렇게 너무 부정부패 내가 같이 겸해서 같이 하는 거야 이런 듯한 느낌이잖아. 그 내가 이 정도면 거의 이렇게 그 공찰 스님들은 거의 100% 참석한다고 보고요. 사설사함이라도 이 종단의 영향을 우리 황룡사는 사실 행사도 잘 안 가고 통도사도 잘 안 가고 요즘에는 사업연합회도 잘 안 가요. 내가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되는 나까지도 지금 야 이거 참여를 해야 돼 이렇게 하니까 어지간한 절들에서는 다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런 적이 없는 절 주지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런 스님들은 이제 간혹가다 몇 분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항의를 하고 또 예전에는 제가 불자들도 정말 항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많이 이제 식었어요. 그만큼 많이 종단을 포기하고 있는 거죠. 스님들은 길들여져서 이거 불만이 있어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그래 되고. 그래서 이민년 제가 이렇게 이민년을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잖아요. 이민년은 씨앗을 뿌리는 때다. 한 사이클이 도는 때다. 이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이제 12년에 새 사이클이 시작되는 이민년에 한다고 하는 것이 저렇게 헛발질하고 오히려 헛발질이 아니라 절벽으로 떨어질 생각을 하고 있고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아는 사람들이면 이걸 국민들의 대다수 이걸 지지하는 분이 누가 있을까? 이걸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여론조사를 하면 90% 이상이 저 이상한 스님들 아니야? 다 그럴 텐데 이건 뻔히 보이는 길이잖아요. 당연한 거고. 그런데도 종단에서는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종교 편향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그러는 상황에서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민년에 그러고 있으니까 앞으로 계묘갑진을사 병호정민년들은 어떻게 앞으로 미래 종단에 어떻게 될까 참 걱정이 큽니다. 제가 가서 참여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겠죠, 그죠? 네. 성불하세요.